밤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불빛이 시장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정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가게 문을 열고 있었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마늘 향과 고추 냄새가 뒤섞인 시장 공기를 들이마시며 정숙은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머, 정숙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건너편 생선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미소로 답하며 가게 안을 정리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통을 꺼내는 동안 정숙의 마음은 어딘가 설렜습니다. 도윤이가 보내준 새 냉장고가 반찬가게 한쪽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었죠. 아들 덕에 장사가 한결 수월해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정숙 씨, 우편물이에요. 아까 우체부가 두고 갔어요. 옆 가게 주인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깨끗이 닦고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성동여자중학교 동창회. 정숙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본 것만으로도 오래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중학교 2년 반 정숙에게는 미완성으로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죠. 그날 이후 동창들과는 거의 연락이 끊겼어요. 아니, 어쩌면 정숙 스스로가 그들과의 연락을 피했는지도 모릅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화려한 금박이 입혀진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성동여중 38회 졸업생 45주년 동창회. 그리고 장소는 서울 강남의 유명 호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화려한 곳에 자신이 어울릴 리 없었죠. 아이고, 이런 데는 안 가는 게 좋겠어. 정숙은 중얼거리며 초대장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바쁜데 전화는 왜? 엄마는 잘 지내지? 어머니, 다음 주에 좀 뵈러 갈게요. 건강은 어떠세요? 정숙은 아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문득 옆에 놓인 초대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특히 미란이는 학창시절 미란의 날카로운 눈빛과 비웃음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동창회 초대를 받았는데. 동창회요? 가셔야죠. 요즘 어머니가 너무 일만 하시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오세요. 도윤의 말에 정숙은 망설였지만 용기가 조금씩 생겼어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학교는 중퇴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죠. 도윤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정숙은 조심스럽게 초대장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한 주 뒤 그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의 삶이 그리고 아들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정숙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손때 묻은 나무 상자 안에는 중학교 시절 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교복을 입은 14살의 정숙이 수줍게 웃고 있었죠. 그 옆에는 미란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렸지. 정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과거로 돌아갔어요. 성동여중 2학년 5반 그녀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교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선생님께 중퇴 의사를 전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얘는 공부도 못하는데 학교 그만둔다네. 역시 가난한 집 애들은 달라. 미란의 속삭임이 복도에 울려 퍼졌던 기억.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교문을 나섰죠. 그날 이후 생계를 위해 식당 보조, 공장 노동자, 청소부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17에 혼자가 된 후에는 더 치열하게 살았어요. 정숙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시절의 아픔은 이제 오래된 상처가 되었지만 가끔은 여전히 쓰라렸어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죠.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혼자서 키운 아들은
정숙의 전부였어요.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도윤이 유학 간다고 했을 때는 집까지 팔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도윤이는 항상 자신을 자랑스럽게 해주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입고 가실 옷은 준비하셨어요? 도윤의 전화에 정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동창의 날이었어요. 아이고, 별거 있나 그냥 깨끗한 옷 하나 입고 가면 되지. 하지만 도윤은 그 전날 밤 배달원을 보냈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정장 한 벌과 구두까지. 정숙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당당하게 가세요. 어머닌 충분히 자랑스러운 삶을 사셨으니까요. 도윤의 말에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부끄러울 것 없는 삶이었어요.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직하게 살아왔으니까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최근 지은 대형 호텔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고급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택시에서 내려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자신이 이런 곳에 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괜찮아. 정숙아, 넌 당당해도 돼. 스스로에게 용기를 내며 정숙은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동창의 장소를 물었을 때 직원의 공손한 태도에 정숙은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죠. 성동 여자중학교 동창회는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세요. 정숙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이 선물한 정장은 소박하지만 품위가 있었어요. 그녀의 희끗한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죠. 45년 만의 재회.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랜드 볼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정숙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문을 밀었어요. 어서 오세요. 화려하게 꾸며진 홀에서 반가운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정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몇몇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죠. 어머, 정숙이 맞아? 누군가의 목소리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정숙에게 다가왔고 그 중에서도 송영이가 가장 먼저 정숙을 알아보았어요. 정말 정숙이 맞네. 45년 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영희의 반가운 목소리에 정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창 시절 영희는 정숙에게 비교적 친절했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어요. 그래, 잘 지냈어. 너는 어때? 정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주변에 몇몇 동창들이 더 모여들었고 정숙은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어요. 화려한 옷차림과 액세서리로 치장한 동창들 사이에서 정숙은 여전히 이방인 같았죠. 와, 진짜 오랜만이네. 중학교 때 갑자기 학교 그만두더니 소식이 없었잖아. 박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약간의 호기심이 묻어 있었어요. 정숙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집안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숙이 왜 학교를 중퇴했는지, 어떤 가정 환경이었는지. 갑자기 누군가 정숙의 어깨를 쳤습니다. 정숙아, 진짜 너구나. 돌아보니 이미란이었어요. 여전히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세월이 흘렀지만 미란의 눈빛은 변함없었습니다. 그 눈빛에 정숙의 가슴이 살짝 조여왔어요. 안녕, 미란아. 정숙의 인사에 미란은 크게 웃으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있음을 정숙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곳에 올 줄이야. 우리 덕분에 이런 호텔도 구경하네. 미란의 말에 몇몇 여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정숙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미라는 여전했죠.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조롱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테이블로 가자. 식사가 곧 시작될 거야. 영희가 상황을 눈치채고 정숙의 팔을 잡아 이끌었어요. 정숙은 고마운 마음으로 영희를 따라갔습니다. 넓은 홀 중앙에는 여러 개의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8명씩 앉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정수가 우리 옛날 반 친구들이랑 같이 앉자. 영희의 제안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니 5명의 동창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어요. 불행히도 미란도 그 중 하나였죠.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들 소개 좀 해볼까? 나는 지금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아들은 의사, 딸은 변호사가 됐지. 미란이 먼저 자랑을 시작했어요. 정숙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고 대부분 자녀 자랑, 남편 자랑이었죠. 나는 이 근처에 아파트가 셋이나 있어. 하나는 임대로 놓고, 하나는 아들 주고, 하나는 우리가 살지. 수연의 말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자신의 차례가 오는 것이 두려웠죠. 정숙이는 지금 뭐해? 결혼은 했어? 예상대로 미란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숙에게 향했어요.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해 일찍 혼자 됐고 아들 하나 키웠어. 간결한 대답에 테이블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미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아들은 뭐 하는데? 미란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연민이 묻어 있었죠. 정숙은 대답하기 전에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너머로 호텔 직원이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 테이블에 김정숙 님이 계신가요? 정숙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저인데요. 죄송합니다만 호텔 대표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어요. 미란의 눈이 커졌고 수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숙도 당황스러웠지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를 왜? 대표님께서 직접 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정숙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동창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정숙은 그저 앞만 보고 걸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리고 누가 자신을 찾는 걸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정숙을 큰 홀을 가로질러 안쪽의 작은 문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왜 호텔 대표를 만나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오해가 있었던 걸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직원의 안내를 따라 우아하게 꾸며진 복도를 지나자 이사장실이라고 써진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칫했어요. 무언가 이상했죠. 그녀가 주저하는 모습을 본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표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창문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중앙에는 커다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아? 정숙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맞았어요.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들 김도윤이었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도윤은 어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동창회는 어떠세요? 정숙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호텔 직원은 그를 대표라고 불렀을까? 도윤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도윤은 어머니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머물렀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호텔의 대표가 바로 저예요.
3년 전에 인수했습니다. 정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호텔 대표라고? 도윤은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 이런 대형 호텔의 대표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니? 도윤은 어머니를 소파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께 놀라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 봐요. 제가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돈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닌지 항상 그런 걱정을 하시잖아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키운 아들은 이렇게 큰 호텔의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비록 학교는 제대로 마치지 못했지만 정숙은 온 힘을 다해 아들을 뒷바라지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런 큰 호텔의 말을 잊지 못하는 정숙을 보며 도윤이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유학 갈 때도 집까지 파셨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바보 같은 아이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정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윤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오늘 동창회에 오신 김에 제가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께 멋진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옆에 함께 있어도 될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들이 알았으면 해서요.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랑스러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미란을 비롯한 동창들 앞에서 아들이 호텔 대표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 도윤아, 그건 망설이는 정숙의 모습에 도윤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위해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오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 곁에 서고 싶어요.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도윤이를 업고 시장을 누비던 날들, 아들 학비를 위해 밤을 새워 일하던 시간들, 그리고 도윤이 유학 간다고 했을 때의 마음가짐.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정숙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 함께 가자. 정숙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의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정숙과 도윤이 함께 동창회장으로 들어서자 홀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대화가 멈추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어요. 특히 정숙이 앉았던 테이블의 동창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입을 약간 벌린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이쪽으로 가시죠. 도윤은 공손하게 정숙의 팔을 잡고 그녀가 앉았던 테이블로 향했어요. 둘의 모습이 가까워지자 미란을 비롯한 동창들의 표정이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도윤은 정숙의 자리 옆에 공간을 만들도록 직원에게 지시했고 추가 의자가 곧바로 배치되었어요. 자, 어머니 앉으세요. 도윤의 말에 정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이부는 미란의 떨리는 목소리에 도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정숙 어머니의 아들이자 이 호텔의 대표이사입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친구분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윤의 소개에 테이블은 물론 주변의 동창들까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고 수연은 와인 잔을 놓치며 테이블보에 붉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앉아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혹시 김도윤 대표님이 정숙이 아들이라고요? 영희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정숙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모습에 테이블의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미란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죠. 그럼 정숙이가 이 호텔 소유주의 어머니란 말인가요? 수연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 호텔을 인수한 사실을 오늘 처음 아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사실 어머니께서 동창회 장소가 여기라는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도윤의 말에 미란이 급히 표정을 바꾸었어요. 그녀는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정말 대단하다.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으니 너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왜 아까 말하지 않았어? 미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 나는 그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정숙의 겸손한 대답에 도윤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죠. 제가 유학 갈 때는 집까지 파셨고요. 어머니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몇몇 동창들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고 미라는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도윤이 일어서더니 테이블 중앙에 놓인 종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 소리에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동여자중학교 동창 여러분, 저는 이 호텔의 대표이사 김도윤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동창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어머니 김정숙 여사이십니다. 도윤은 정숙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숙은 당황스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도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지혜로운 분이시죠. 오늘 어머니의 소중한 친구분들을 대접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모든 식사와 음료는 제가 준비했으니 편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윤의 말이 끝나자 홀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당혹감이 뒤섞였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윤의 선언 후 정숙에게 쏟아지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호기심과 놀라움 그리고 부러움이 뒤섞인 시선들, 특히 미란의 테이블은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었죠. 미란은 갑자기 정숙에게 극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아,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니? 비결이 뭐야? 미란의 억지스러운 친절에 정숙은 담담하게 웃었어요. 내심 불편했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정숙의 단순한 대답에 미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어요. 그래도 호텔 대표라니. 정말 대단해. 우리 아들은 의사지만 호텔 대표만큼은 아니지. 미란의 말에 테이블의 다른 동창들도 갑자기 정숙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졌어요. 아들이 언제부터 호텔 사업을 했어? 해외 유학은 어디로 보냈어? 정숙이는 역시 남달랐어. 정숙은 그저 미소로 대답할 뿐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본 영희가 진심으로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정수가 정말 대단해. 학교는 못 마쳤지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으니 우리보다 100배 더 성공한 거야. 영희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미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미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자리를 뜨자 도윤이 조용히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불편하시면 그만 가셔도 됩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죠. 아니, 괜찮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니 좀 더 있다 가자. 식사가 서빙되기 시작했고 호텔 최고급 코스 요리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동창들은 감탄하며 음식을 즐겼어요. 정숙도 오랜만에 마음 편히 식사를 했습니다. 도윤은 때때로 어머니의 접시에 좋은 음식을 골라 담아주었죠. 잠시 후 미란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약간 붉어 보였어요. 자리에 앉은 미란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와인 잔을 들어 천천히 마시며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미란이 갑자기 정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갑작스러운 사과에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정숙도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란 눈으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내가 학교 그만둘 때 내가 심했지. 그리고 오늘도 처음에.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없이 미란을 바라보았죠. 괜찮아. 미란아, 다 지난 일이야. 정숙의 너그러운 대답에 미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도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갑자기 미란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나도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남편은 5년 전에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갔고 아들은 의사가 아니라 그냥 의대생이야. 그것도 유급을 3번이나 했고. 미란의 고백에 테이블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숙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미란에게 건넸습니다. 괜찮아.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어. 정숙의 따뜻한 말에 미란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녀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겉으로만 잘난 척했는데 너는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다니.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미란의 손을 가볍게 토닥였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된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오직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죠. 동창회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란의 고백 이후 테이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식적인 자랑과 경쟁은 사라지고 진실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실은 나도 딸이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로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다른 친구들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아파트도 사실은 세 채가 아니라 한 채고 그것도 대출 갚느라 힘들어. 나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재기하느라 애쓰고 있어. 하나둘 진실을 털어놓는 동창들의 모습에 정숙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오히려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었어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윤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고 곧 홀 안의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스크린이 내려오며 옛 사진들이 하나둘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동창 여러분, 특별한 추억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윤의 말에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45년 전 성동여중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들의 웃음 가득한 얼굴, 수학여행 사진, 체육대회 장면. 어머, 저기나 있다. 우와,
그때 우리 정말 어렸네. 동창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도 그 사진들을 보며 옛 기억에 잠겼어요.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학창 시절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크린에 특별한 사진 한 장이 비춰졌어요. 정숙이 교문 앞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그녀가 학교를 그만두던 날이었죠. 사진 속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 사진, 그리고 정숙에게 향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걸어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 사진은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간직해 오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학교를 떠나야 했지만 늘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으셨죠. 그래서 저를 키우시면서도 틈틈이 검정고시를 준비하셨고 마침내 대학까지 졸업하셨습니다. 도윤의 말에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몰래 공부했던 것, 그리고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했던 것을 도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세상에 늦은 건 없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도전해라.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숙아,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미란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대단한 건 없어. 그저 내 삶을 살았을 뿐이야. 학교는 못 마쳤지만 배움을 포기하진 않았고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어. 그뿐이야. 정숙의 소박한 말에 홀 안의 동창들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사람들이 따라 박수를 쳤어요. 그것은 정숙의 삶에 대한 그녀의 용기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스크린의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정숙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그는 그녀의 모습은 소박했지만 당당했죠. 이것이 제가 존경하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도윤의 말에 정숙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자랑스러움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미란이 다가와 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정숙아,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우리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미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움도 상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평온함과 따뜻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나도, 너희도. 정숙의 너그러운 말에 주변의 동창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정숙은 어느 때보다 평온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품어왔던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았어요. 동창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며 그녀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숙아,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 가질까? 오랜만에 진짜 친구처럼 편하게 만나자. 영희의 제안에 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란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숙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가끔 시장에 반찬 사러 갈게. 내 손맛이 어떤지 궁금하네. 정숙은 웃으며 미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소박한 명함이었지만 정성 담은 반찬 가게라는 글씨가 정숙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도 도윤과 함께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도윤은 어머니의 어깨에 자켓을 살며시 둘러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괜찮으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오랜 친구들도 다시 만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된 걸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어. 도윤은 어머니의 말에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대단하신 거죠.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호텔 앞 정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도윤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사실 어머니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정숙은 궁금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진지함이 어려 있었어요. 저 이 호텔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정성이라고요.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에서 한 글자, 그리고 어머니께서 항상 제게 가르쳐 주신 정성을 담고 싶었어요. 어머니께서 늘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셨으니까요. 정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도윤아, 그런 거 안 해도 돼. 엄마는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어머니의 삶과 가르침을 기리고 싶어요.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가슴은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난과 고통, 외로움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죠. 그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도윤이라는 선물을 얻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내가 내 아들이어서 정말 행복해. 정숙의 진심 어린 말에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 가실래요? 제가 새로 마련한 집이에요. 어머니 방도 예쁘게 꾸며놨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작은 반찬 가게,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온 소박한 집. 그곳에는 그녀의 추억과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가보자. 정숙의 대답에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호텔 입구에는 대표이사 김도윤이라는 명패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아래에는 정성 호텔이라는 새 간판이 걸릴 것이었죠. 정숙의 삶과 사랑, 그리고 희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들과 함께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호텔을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직함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가 조용히 출발하며 정숙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과 함께하는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내일이.